트럼프 행정부가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선언 초안을 회람하면서 돌려보고 있는 거죠. 온라인상의 발언과 플랫폼 검열을 규제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구하고 있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폴리티코가 입수한 선언문 초안에 보면 이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법률과 규제 체계를 각국 정부가 거부해달라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한 나라들에게는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혐오 발언을 포함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해당 발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지 않는 한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해달라라고 약속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사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포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식 이제 정책인 것이죠. 자, 해당 문서는 아직 초안 단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정부와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또 어떤 국가가 서명에 동의했는지도 지금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연방 국무부에서 공공외교 차관을 맡고 있는 사라 로저스 차관이요. 지난주 목요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최근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초안 문서가 나왔다라고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저스 차관은 지난 목요일에 X에다가 이 해명하는 글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세계 각국들이 다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선언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각국의 동의를 좀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기자들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X에다가 장문의 설명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증진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 성명을 작성했다. 이 성명은 우호와 공통의 가치를 표명하는 동시에 해외 법률을 준수하는 미국 언론사에 대한 해석 지침의 원천이 되도록 의도됐다. 지난해 10월 10일 취임 선서를 한 로저스 장관이 바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언이 혹시 유럽연합에서 만든 디지털 서비스법 DSA라고 이야기하죠. 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무효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컨텐츠를 처리하고 컨텐츠 검열 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이 유럽연합의 법을 둘러싸고 DSA 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뉴스맥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NMP 뉴스 입장에서 보아서는 이게 유럽연합만 관련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성명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한국도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것이 문제가 된다. 왜? 미국 기업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모두 검열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기술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불법 컨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퇴치하는 동시에 기본권을 보호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한테 나온 매출의 6%가 아니라 전 세계 매출의 6%를 부과합니다.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가 되는 이 액수 못지않게 부과됐던 것이 쿠팡에 대한 부과였었죠. 벌금 부과. 어찌됐든 간에.
한국에서는 지금 정통망법 개정안을 폐지해달라라는 청원이 지금 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통망법 개정안 내용에 보면 역시 플랫폼 회사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회사가 오히려 상당한 벌금을 낸다라든가 어떤 한국 내에서의 영업 활동을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거 지금 정통망법 개정안을 폐지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는 알 수 없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작년 2월, 2025년 2월에 민헨 안보회의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유럽의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 대륙 내부에서 부과되고 있는 제한 조치에서 비롯된다. 제한 조치, 압박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정부가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밴스 부통령이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분쟁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EU 쪽에서 만든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거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하고 이게 지금 서로 부딪히고 상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야 되고 전 세계가 대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문제의 관심도가 국제적인 것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다다음 달이면은 뉴욕에서 81차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9월 8일부터. 이 총회에서 정식으로 지금 이러한 선언문을 채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로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에다가. 그러면 이 유엔에서 이렇게 채택한 선언문이 어느 나라한테 영향을 주게 될지는 저희가 안 보아도 뻔하죠.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단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정통망법 개정안 포함해서 이러한 법들은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지금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점점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